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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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23살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아메리칸 에이지 24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25살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하셨다시피 모바일 닥터의 CTO를 맡고 있고 마이더스 연구소라는 기업의 CEO를 맡고 있는 장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도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특허청과 포스텍, 카이스트가 이제 주관해서 길러준 이제 영재 기업인 교육원의 1기 수료생 출신이자 청년 기업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주제 속에서 제가 겪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주제를 저의 결정적인 순간들이라는 이제 My Decisive Moment라는 걸 정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나이 소개 들으신 것처럼 되게 프레시하고 되게 참하죠. 네, 저를 이제 사진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한 26개의 국가 한 70개 이상의 도시를 여행을 했고요.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놀러 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 엔트리프레너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코र्स 아니면은 뭐 공학 프로그램 아니면 또 뭐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를 여러 번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군데 방문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곳에 그 공기, 분위기를 느끼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해외 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 보면은 이제 먹을 걸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들 보면은 제가 해 먹은 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해 먹으면서 이제 테이블에서 친구들,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는 제가 외국인이 되죠. 이제 친구들하고 아이디어를 테이블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분위기, 그곳의 문화, 회사, 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는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세 가지 로고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더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마이더스 연구소의 제 로고고요. MD는 모바일 닥터, 그리고 열라요라는 서비스, 저희가 모바일 닥터 하고 있는 서비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모바일 닥터는 소화 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열라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이제 구글 스토어나 iOS 스토어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시면은 소화 체온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운받고 나시면 아이가 열이 날 때 부모님께서 열이나 이제 증상, 진단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급하게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걸 대처할 수 있게 해드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판단해서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알러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30만 다운로드 이상 지금 사람들이 하였고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출산 육아 카테고리에서 1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체온계를 만들어서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더스 연구소의 경우는 이렇게 3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발생한 열라요에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번 겨울 독감 시즌부터 질병이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서비스를 또 만들려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20대의 고민, 20대의 입장에서
10대, 20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짜 가장 친숙한 단어들이죠. 미래, 꿈. 이미 저희 세션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죠. 너는 미래에 커서 뭐가 될 거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러면 뭐라고 답하죠?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런 직업들로 대변이 되곤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들만 받는지 궁금했어요. 똑같은 단어들로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너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니? 너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니? 저는 이게 비전이라고 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만 차이가, 앞에서 본 질문과의 작은 차이가 되게 미래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는 미래에 뭔가 그냥 어떤 형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 패스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쉬운 것만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마치 파도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딱 만난 게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무엇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도 같은 게 저를 흔들어 놓고,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여론이나 환경들이 제가 무조건 가고 싶었던 것을 서포트해 주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든데 옆을 둘러봤거든요. 옆을 둘러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고 학교에서 너무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쟤네는 저렇게 평화롭고 즐거운데 나만 힘들까? 내가 잘못된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 속에서 거꾸로 그것을 되돌아 올라가면서 저만의 길을 찾고 싶은 거고, 그 물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걸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만의 스토리로 이 제 아픔을, 제 고민들을 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서퍼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저만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물론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저만의 이런 일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이제 흥미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스타트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가 이제 제 스토리의 주요 스트림이 되겠죠. 저는 먼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영재기업인 교육원 다니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그 속에서 저를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에 가거나 핀란드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다른 페루에 가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게 달라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흡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녔다는 건데요. 먼저 저는 미국에 갈 때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에 내가 너무 관심이 많은데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다더라.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렇게 성공한 스타트업이 많은데 그 스타트업들에 꼭 가보고 싶다. 근데 가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그 회사들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고 싶다.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회사 식당들에 되게 맛있는 밥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식당 밥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제 이제 선배들 동창이죠, 알룸나이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갔다 온 데가 구글, 애플, HP, 오라클, 페이스북 이런 유수 기업들을 다녀오게 되죠. 물론 가서 모두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게 단순히 그런 이벤트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뭐 알룸나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회사의 문화를, 기업의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메뉴를 선정하는 것부터 밥을 먹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 시간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 기업의 문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기업 창업, 기업의 문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기업이 흘러가는지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왔죠. 미국에 갔을 때 두 번째 목표는 먼저 제가 저는 한국에서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제 전 세계 학교 랭크를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학교들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했어요. 왜 미국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길래 우리보다 랭크가 높을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익스체인징 스튜던트 프로그램 말고 저는 비지팅 스튜던트로 직접 신청을 해서 가요. 왜 비지팅 스튜던트로 신청을 하냐? 저는 한국에서 신소재공학이라는 매테리얼 사이언스랑 산업공학이라는 인더스트리얼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했는데 다 공학 코스입니다. 공학 코스를 듣고 싶지 않아서 비지팅 스튜던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립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1년 동안 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한국에서 배울 수 없었던 거를 이제 배우게 되죠. 저희 과목들을 보시면 공중보건의 시스템과 작동, 그리고 도시공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케팅 스트래티지, 전략적 마케팅, 이거는 MBA 코스였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다 근간이 되었거든요. 제가 하는 연구, 질병의 유행, 질병의 그리고 전파 이런 것들은 퍼블릭 헬스케어,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에서 제가 질병의 전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구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배웠던 거를 제가 데이터를 얻고 나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얼반 플래닝은 이제 도시를 보고 나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업을 구상하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퍼뜨릴까 할 때 다른 나라들과,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볼 때랑 한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을 갈 때도 항상 그 나라의 구도, 그 도시의 구도를 볼 때 이제 질병과 관련된 도시적인 구조를 보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전략적 마케팅에 대해서는 지금도 항상 제가 고민을 하면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저는 모바일 닥터의 지금은 코파운더 자격이지만 모바일 닥터가 만들어질 때 있는 팀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바일 닥터랑
시간은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IR 프레젠테이션 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경쟁자, 컴페티터로 열라요가 있어요. 모바일 닥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컴페티터로 제가 분석을 해놓고 뭐가 안 좋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안 좋습니다. 저 서비스는 뭐가 부족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저 PPT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모바일 닥터를 만나게 됩니다. 모바일 닥터를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분석을 많이 했고 제가 갖춘 능력이 뭐고 이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다. 같이 해보실래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지금은 그 이후로 많은 성장세를 보여서 30만 다운로드가 넘게 된 거죠. 이런 경험들을 제가 모두 거치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창업을 마음에 두고 창업을 하고 싶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이게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었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했던 행동들이 창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길인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진작가 앙리 까르데 브레송이라는 작가가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결정적인 순간을 찾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죄송합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미안합니다. 네. 네.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은 내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저는 2013년에 메일과 작년에 같은 날 메일을 봤는데 2013년 이맘때 또 저는 학교 수업을 때려치고 학교 수업을 이제 참가하지 않고 포럼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컨퍼런스를 참가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그 메일을 보고 나서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새에 나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있을 때 제 자신 이거가 있고 자신이 있을 때 제 주변의 것들이 이어지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자신의 것들이 이어지는 걸 저는 링크라고 했는데요. 이 링크들이 다 타고 가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자기의 꿈과 링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창업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완벽한 순간을 찾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지, 이것도 잘해야지, 저것도 잘해야지, 모든 걸 잘해서 내가 모든 걸 잘하는 CEO가 되어야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아마도 완벽한 순간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자리가 항상 좋은 게 제 이야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 나가실 텐데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저랑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쉐어하고 저한테 들려주시고 그때 되면 또 제 새로운 이야기가 생길 텐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20대가 이렇습니다. 미래가 보이죠. 질문 몇 개 들어온 거 소화하고 갑시다. 첫 번째 질문. 뭐 대학생이 아니라 그럼 중고등학생 창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고등학생 창업이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완벽한 순간은 없지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항상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론으로 배울 때랑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뛰어들었을 때 배운 점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면 창업을 직접적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하기 전에 창업을 한 기업들에 가서 인턴이라도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이라도 더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바로 이어서 네, 나온 질문이 그러한 관심사들이 정말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되려면은 본인의 경험으로 어떤 과정을 밟는 게 좋으냐. 지금 인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본인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관심사가 아이디어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인가? 관심사가 아이디어가 되려면 그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화시키는가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는 거는 이제 실천에 옮기는 순간부터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학회를 보스턴으로 갔다 왔는데 저는 학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있을 때 저는 비행기표를 먼저 끊어요. 일단 논문이 제출을 해서 저는 통과를 된 상태고 학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학교의 일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을 때 비행기표를 끊는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유를 만났었어요. 아이유를 만났었는데 그 팬사인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수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안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이유한테 아이유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저 포옹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유가 되죠. 그러면서 딱 했거든요. 근데 제 뒤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포옹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게 아이디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여러분들의 액션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팔로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하십시오. 이게 제 답변입니다. 그래요. 질문 하나만 더 소화하고 갑시다. 지금 소화 안 된 질문은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대기업이 다 문화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기존의 대기업 중에서도 문화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가고 뭐 사업을 따로 하겠다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기존의 대기업 좋죠. 저도 대기업들 결국에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지만 대기업이 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제가 있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가 가서 큰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맨 땅에서부터 한번 만드는 거를 도전해보고 싶었고, 저는 충분히 그런 걸 하기에 기회가 아직 많은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섭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 나이를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가정이 생기거나 다른 어깨에 짐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것들 도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뭐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두 분, 우리 팀황 또 장세현 CTO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괴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괴짜죠? 네. 그런데 괴짜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괴짜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괴짜, 이번 전체 포럼에 아마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